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보루, 키옥시아. 어제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 낸드 세계 1등, 삼성전자죠. 29%. 근데 하이닉스가 18이죠. 키옥시아가 14고요. 합치면 32. 1등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1등이 바뀌고 SK하이닉스가 최대 주주가 됐다는 이야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듣고 그 다음을 생각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뉴스에 나온 것만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구조가 좀 복잡하거든요. 키옥시아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원래 도시바였습니다. 지분 15.1%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바가 주식을 팔기 시작하죠. 지난달 15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7번에 걸쳐서 나눠 팔았어요. 그래서 지분이 14.06%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1등 자리가 비죠. 그 자리에 누가 올라왔느냐? 베인캐피탈이라는 미국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 목적 법인이죠. 이 법인이 키옥시아 주식 7,740만 주를 갖고 있어요. 지분으로 14.19%고요. 숫자만 보면 14.06대 14.19입니다. 소수점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가 나오죠. 이 법인에 SK하이닉스가 전환사채를 넣어놨습니다. 전환사채가 뭐냐면요. 빌려준 돈인데 원할 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런데 이 전환사채가 특이합니다. 이 법인의 의결권을 사실상 전부 갖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 주인은 미국 펀드인데 그 안에서 손을 드는 건 SK하이닉스인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사실상 최대 주주라고 쓴 거예요. 이 사실상이라는 말에 이 구조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낸드프레시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이에요. 삼성전자가 29%로 1등입니다. SK하이닉스가 18%, 키옥시아가 14%고요. 마이크론이 13, 샌디스크가 13입니다. 그리고 중국 YMTC가 13%예요. 작년에 8%였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낸드를 만드는 회사가 사실상 6개인데 그중 2개가 한 지붕 아래로 들어간 거죠. 18 더하기 14는 32입니다. 삼성전자 29를 넘어갑니다. 지금 세계 1등 자리가 계산상으로는 바뀐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그리고 두 갈래로 갈려요. 한쪽은 이참에 다 가져오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함정이라고 하죠. 저는 두 쪽 다 놓친 게 있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분을 더 못 늘립니다. 이유가 3개예요. 첫째,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8년에 이 회사를 살 때 2028년까지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아래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기가 자기 손을 묶은 겁니다. 그래야 일본이 팔았거든요. 둘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려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요. 세계 3등하고 4등이 한 몸이 되겠다는 건데 각국 정부가 그냥 도장 찍어주겠어요. 셋째, 상대가 반깁니까? 키옥시아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당사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새 최대 주주를 두고 회사가 한 말이에요. 환영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참고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 네이버가 일본에서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하다가 일본 정부한테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 경영에서 물러났고요. 일본은 자기네 핵심 자산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겪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분을 밀어붙이는 그림은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럴 거면 왜 들고 있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갈림길입니다. 돈으로 보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2018년에 넣은 돈이 4조 원입니다. 펀드에 2조 7천억, 전환사채 1조 3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만 4조 1천억 원 넘게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여기에 베인 캐피탈이 마지막으로 주식을 판 목까지 배분받으면 2조 원이 더 들어와요. 합치면 6조 원이 넘습니다. 넣은 돈보다 더 뽑은 거죠. 그런데도 전환사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90억 에너치예요. 이걸 주식으로 바꾸면 15% 정도가 되는데 지금 값으로 계산하면 50조 원대라는 얘기가 나오죠. 원금은 이미 다 뽑았고 50조짜리 권리가 공짜로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굳이 뽑을 이유가 없어요. 칼을 뽑으면 각국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본하고 싸워야 하고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안 뽑고 있으면 상대가 알아서 조심하죠. 값도 계속 올라가고요. 들고만 있는 게 제일 이득인 카드죠. 그러면 이 회사의 진짜 승부는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예요. 지난주 8월 8일입니다. SK하이닉스가 54조 3천억 원짜리 투자를 의결했죠. 용인에 D램 공장을 하나 짓는데 35조 2천억, 청주에 낸드 공장을 짓는데 19조 1천억이에요. 청주 쪽 공장 이름이 M17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회사가 낸드 공장을 새로 짓는 게 10년 만이거든요. 10년 동안 기존 라인만 고쳐 쓰다가 이번에 새로 짓기로 한 겁니다. 이유는 물건이 없어서예요. 대만 쪽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는 2027년 생산 물량을 이미 다 팔았습니다.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물량이 벌써 계약이 끝난 거예요. SK하이닉스하고 키옥시아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가는 쪽에서 선수금을 먼저 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만드는 쪽은 요청 물량의 60에서 70%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미리 줘도 달라는 만큼 못 받는 시장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나오죠. 54조 원이 어디로 가느냐? 반도체 공장 짓는 돈은 건물에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장비하고 소재예요. 먼지 하나의 칩이 망가지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공장이거든요. 안에 있는 건 전부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는 말은 기계를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SK하이닉스가 375단짜리 낸드를 양산합니다. 낸드는 층을 쌓는 물건이에요. 아파트처럼 위로 올립니다. 높이 쌓을수록 같은 넓이에 더 많이 담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쌓느냐? 한 층 얹고 다음 층 얹고 이걸 375번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층을 만드는데도 그 안에서 얇은 막을 여러 번 입혀야 해요. 원자 한 겹 두께로 깔아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죠. 그래서 층수가 늘어나면 이 막 입히는 횟수가 그대로 따라 늘어납니다. 층이 2배가 되면 장비도 더 필요하고 돌리는 시간도 늘어나요. 이 막 입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원희가 IPS죠. 증권가에서 초고단 낸드 얘기가 나올 때 이 회사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양쪽에 장비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낸드만 하는 게 아니라 D램 쪽 장비도 같이 합니다. 지금 용인의 D램 공장, 청주의 낸드 공장을 같이 짓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걸리는 회사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낸드 층수가 올라가면 장비를 더 사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장비로 층수만 늘리면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면 같은 공장에서 한 달에 뽑아내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층수를 올리면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장비를 더 깔아야 되는 거예요. 층을 2배 쌓는다고 물건이 2배 나오는 게 아니라 장비를 더 사야 겨우 본전이라는 얘기죠. 지금 낸드 회사들이 물건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층수는 계속 올려야 하고요. 이 두 개가 겹치면 장비 주문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건 확인하고 가셔야 되죠. 장비 회사는 발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립니다. 주문이 몰리는 분기가 있고 텅 비는 분기가 있어요. 그리고 청주 M17은 2027년 2월에 착공해서 첫 클린룸이 2028년 12월입니다. 장비가 실제로 들어가는 건 그 뒤예요. 지금 당장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실 건 하나입니다. 연말 375단 전환하고 기존 라인 증설 쪽에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는지 그건 공시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방금 그 375단 얘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번 낸드는 높이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는 금속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텅스텐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몰리브덴이라는 금속으로 바꿉니다. 왜 바꾸느냐? 층이 높아질수록 안에 들어가는 배선이 가늘어집니다. 그런데 텅스텐은 가늘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저항이 커지면 신호가 느려집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몰리브덴은 가늘어져도 저항이 덜 커집니다. 그리고 보조막 없이 바로 채울 수 있어서 자리도 덜 먹어요. 낸드 역사상 배선 금속을 바꾸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장이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중국 몰리브덴 값이 3년 만에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금속을 덩어리로 넣는 게 아니에요. 전구체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기체 상태로 반도체 안에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오가는 건 금속이 아니라 이 전구체예요. 그리고 이 낸드용 몰리브덴 전구체를 만들어서 고객사에 샘플을 보냈다고 알려진 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 종목은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이후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30초 정도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대장 종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는 어디에다가도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끼리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른 구독 눌러주시고 대장 종목 이 주식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막을 입히기만 하면 반도체가 되느냐? 안 되죠. 회로를 그려야 하죠. 그리는 방법이 이래요. 판 위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바릅니다. 감광액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빛을 쬐면 쬐는 부분만 성질이 바뀝니다. 그걸 깎아내면 회로가 남아요. 그럼 다 쓰고 남은 감광액은 어떻게 하느냐? 벗겨내야 합니다. 그것도 완전히요.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다음 공정이 통째로 망가지거든요. 층을 300번 쌓는데 100번째에서 찌꺼기가 남으면 그 위에 쌓은 200층이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층수가 올라갈수록 이 벗겨내는 공정이 더 중요해지고 횟수도 층수만큼 늘어납니다.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PSK예요. 감광액 벗겨내는 장비 쪽에서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회사입니다. 이건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세계 상위권 장비 회사예요. 그리고 이 공정은 층수에 정비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 입히는 것도 그렇고요. 낸드 고단화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두 회사가 같이 붙어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도 확인하실 게 있어요. 이 회사도 낸드 전용이 아닙니다. 디램하고 파운드리 쪽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낸드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보실 건 분기별 수주 잔고입니다. 장비 회사는 수주가 먼저 잡히고 매출이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낸드가 왜 갑자기 모자라졌을까요? 이거 아셔야 이 흐름이 얼마나 갈지 감이 잡히거든요. 낸드는 원래 저장하는 물건입니다. 휴대폰 사진 담고 노트북에 파일 담고요. 그래서 이건 인공지능하고 상관없는 물건으로 봤어요. 인공지능은 계산이지 저장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뀝니다. 인공지능한테 긴 서류를 주고 질문을 한다고 해보죠. 인공지능은 그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두 번째 질문을 하면요. 그 서류를 또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그러면 느리겠죠. 전기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읽은 걸 어딘가에 적어둡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오면 적어둔 걸 꺼내 쓰죠. 그런데 이 적어두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산용 반도체 안에는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장 장치에 적어둡니다. 그 저장 장치 안에 들어있는 게 낸드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낸드가 더 필요해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야 낸드가 팔렸어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생각을 할 때마다 팔립니다. 수요를 만드는 쪽이 사람에서 기계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낸드 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올해 1분기에 전분기보다 85에서 90% 올랐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70에서 75%가 또 올랐어요. 두 분기 만에 값이 3배 넘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10년 동안 공장을 안 짓던 회사가 19조를 꺼낸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회사로 가겠습니다. 랜드를 다 만들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예전에는 휴대폰하고 노트북에 들어갔죠. 지금은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서버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는 칩 하나가 아닙니다. 칩 수십 개를 층층이 쌓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걸 얹고 연결하는 판이 필요합니다. 패키지 기판이라고 부르죠. 층을 높이 쌓을수록 이 판도 얇아지고 정밀해져야 하고 값도 올라갑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가 심택입니다. 메모리 쪽 기판에서는 국내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랜드가 휴대폰에서 서버로 옮겨가면 이 회사가 파는 판의 종류하고 단가가 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심하실 게 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랜드용만 하는 게 아니라 디램 쪽 기판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기판은 값 경쟁이 센 동네예요. 중국하고 대만 회사들하고 같이 싸웁니다. 보실 건 분기 실적에서 서버용 쪽 비중이 실제로 올라오는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회사 세 곳이고요. 이제 이 그림을 한 발 떨어져서 보겠습니다. 지금 랜드를 만드는 회사가 6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6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SK하이닉스는 청주에 19조를 넣습니다. 삼성전자는 1등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400단짜리를 올해 양산하겠다고 이미 밝혔어요. 키옥시아도 증설을 얘기하고 있고 중국 YMTC는 점유율을 8에서 13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6회사가 동시에 돈을 쓰는 국면이에요. 그럼 이 싸움에서 확실하게 돈을 받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장비하고 소재를 파는 쪽입니다. 누가 1등이 되든 기계는 팔리거든요. 싸움이 커질수록 더 팔리고요. 키옥시아 최대 주주가 누구냐를 맞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각국 정부하고 계약서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아래입니다. 돈이 실제로 나가는 자리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돈이 향하는 방향이지 오른다는 예측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 안 된 것도 짚고 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기술을 가져온다거나 경영권을 노린다거나 하는 얘기가 지금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어요. 확인된 건 없습니다. 회사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계약서상 지분을 못 늘리게 묶여있는 상태죠. 오늘 얘기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제 키옥시아의 사실상 최대 주주가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베인캐피탈이 세운 법인이 지분 14.19%를 갖고 있고 그 법인의 의결권을 SK하이닉스가 전환 사채로 쥐고 있는 구조예요. 둘째, 그런데 지분을 더 늘지는 못합니다. 2028년까지 15% 아래로 두겠다는 계약이 있고요. 각국 경쟁당국 심사도 남아있죠. 대신 4조 원 넣은 게 6조 원으로 돌아왔고 50조 원대 권리가 아직 남아있죠. 셋째, 그래서 진짜 승부는 청주에서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54조 3천억 원을 의결했고 랜드 공장은 10년 만에 새로 짓는 거예요. 이 돈은 장비하고 소재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이 판에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올 때 한 번도 안 나오는 나라인데요. 거기가 지금 조용히 웃고 있어요. 어딘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제 해석이고요.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시장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